저도 이제 이 지사를 딱 2년 됐습니다. 저희 지사가 설립된 지 딱 2년 됐고, 저희가 RPA라고 하는 거를 시작한 게 이제 딱 2년째 된 겁니다. 저희 쪽은.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날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 발표하시는 분들을 쭉 보면 이제 좀 전에 이상무님하고도 여러 번 또 말씀도 나누기도 했고, 그래서 이상무님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차피 앞에서 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관심을 좀 가지실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조금 많은 아이디어들을 좀 가져가실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지난 2년간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쭉 한번 해봤고, 오늘의 여러 가지 이런 자리들이 이제 이 RPA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이런 영역들에서 다양한 어떤 관점들을 오늘 이제 느끼는, 그리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자료 준비를 좀 했고요. 제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사실 뭐 상황인 만큼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말씀도 좀 드리고, 그 다음 아까 KPN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영역도 또 저희한테는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오토메이션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설명드리고, 그거와 연관되어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국에서는 지금 자동화가 어디까지 가 있는 거고, 그죠, 어떤 이슈들이 좀 있으신지 이제 그것도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이 어떤 이제 RFP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 제가 프로젝트 하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어떻게 지금 고객분들이 나가고 계시는지도 잠깐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시죠. 그런 이제 제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분 정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첫 시작은 이제 사실 저희가 정치적인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서 보시겠지만 저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예전에는 비대면 계좌개설밖에 사실 저희는 몰랐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웬만한 분다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잠깐 봤는데 그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하는 건 과연 뭘까요? 누굴까요? 1번이 CEO, 2번이 팀장님, 3번이 코로나. 정답을 3번으로 찍었다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벌써 지금 재작년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CDO라는 어떤 직급도 이제 직함도 지금 생기시고 하는데 실제로 어려운 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영역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가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근데 뭐 그거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또 비대면, 그 다음에 인공지능, 뭐 이런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하고 있고, 또 이거와 관련돼서 뭐 뉴딜,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뉴노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그 과거와 같은 시대는 다시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 기술들을 이제 다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되지 않나, 시기가 되지 않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로나와 관련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 BCP, 그래서 비상, 얘 보면 뭐 비즈니스 컨티뉴어티 플랜, 뭐 컨틴전시 플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하나 딱 나면 그냥 회사 셧다운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코로나가 다 끝날 것이냐? 저희가 봤을 때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 운영을 할 거냐?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한 플랜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저희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과연 디지털 워크포스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이런 것들 제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느낀 거, 경험한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저희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팀이 분할돼서 움직이는 것들. 지금 보면 원격 근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셨기 때문에 이제 원격 근무, 심지어 이제 콜센터 하시는 분들도 원격에서 콜센터 하시는 그런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요즘에 계속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공급망, 지금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모 노트북 회사 중역이신데 고객한테 오더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딜리버리가 안 된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생산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중국이 셧다운을 하는 바람에
딜리버리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PO는 많이 받았는데 딜리버리 못하니까 레버뉴가 인식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공급망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많이 시켜 먹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시켜 먹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커머스 쪽에서 딜리버리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버든이 좀 생기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공급망에 관련된 얘기. 맨 마지막에 이제 언택트에 관련돼서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뭔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최소화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의 이제 키워드 제가 뽑아보고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희한테는. 근데 옆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일하는 방식의 변화. 제가 작년에 초기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퓨처 오브 워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 KPMG에서 말씀하신 게 퓨처 오브 X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일하는 방식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그 얘기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화두가 돼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의도치 않았던 변화 때문에 궁극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제가 봉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재택근무, 그래서 컨택센터 쪽 관련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이제 저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저희한테 요청 오시는 게 컨택센터의 직원분들이 한 공간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집에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집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기업은 가능하죠. 대기업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일반 기업들,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은 뭐냐면 보안 문제 때문에 뚫어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재택근무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개인정보를 그럼 재택에서 다 쳐다볼 수 있게끔 다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저희는 재택근무하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걸 재택근무를 할 만한 기술적인 어떤 지원들이 되는 건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하는 방식을 그럼 어떻게 하면 저희야 있죠, 그 로봇 업체이기 때문에 사람과 로봇을 그럼 어떻게 하면 컨비네이션해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 프로세스. RPA 업체가 무슨 프로세스 얘기를 하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동화라고 하는 영역이 로봇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로봇은 모든 툴을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툴이 이게 A가 좋고 B가 좋고 C가 좋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로봇이라는 것들은 지금 이제 너무나 대중화가 되어 있는 일인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고민은 뭐냐면 프로세스입니다. 과연 어떤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로봇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보이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방식은 이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사업 연속성 어떤 계획들을 지금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자동화 요즘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창의력의 싸움이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미팅을 가면 어떤 걸 자동화해야 돼?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게 생산성이 제일 떨어지는 업무인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각사의 제일 전문가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거 물어보고, 저희는 딴 회사의 사례는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적으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제는 아이디어 싸움이지, 이거를 딴 사람한테 계속 여쭤보셔봐야 그게 본사의 자사에 직접 적용된다? 쉽지 않습니다. 딴 데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프로세스 여기다 갖다 놓으면 우리 이미 다 돼 있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사례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는 지금 코비드-19 관련돼 가지고 어떤 걸 자동화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를 계속 해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보통 보면 이제 데이터 취합하는 업무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 상황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취합하는 업무들, 이게 실제 저희 고객사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내용들 제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 데이터 취합하는 업무들. 그 다음에 시나리오 두 번째, 그냥 일반적인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입니다. 공급망에 관련된 얘기. 실제 오늘 항공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0건 정도밖에 예약이 취소가 안 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되면서 4,000건 이상으로 이렇게 피크를 쳤답니다. 8배 이상.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항공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캔슬하면 끝이냐? 리펀드 프로세스까지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 지금 자동화를 적용해서 그거를 굉장히 시간을 줄여서 진행하고 있다는. 예전 같으면 그런 거 생각 안 하셨겠죠.
항공권 취소해도 사실은 그냥 취소하면 끝인데, 사람이 하면 끝인데, 지금 상황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자동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마지막 보면, 뭐라 하냐면, 요즘에 이제 이런 그 사례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직원들 동선. 사실 뭐 최근에 지난주 이태원 얘기가 나왔지만, 개인정보에 사실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딴 나라에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직원의 핸드폰 번호를 다 체킹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동의받고, 통신사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서 이 친구 그 출장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는지 나한테 쭉 다 알려주고, 그 인근에 어떤 확진자 발생했는지 아닌지 나한테 체크해서 보고해줘. 그런 일까지 로봇을 통해서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세 가지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거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저희 경쟁사 제품도 쓰고 계시고, 저희 국산 그 제품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런 그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 그럼 창의력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이 저 업무를 하시면 안 되고, 사람은 저 업무를 수행하신 다음에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사실은 사람이 사람과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문제 찾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자동화, 내가 하는 일들을 저 사람한테 넘겨서 저거를 로봇이 수행하게 하고 난 이걸 한다, 저렇게 업무 변환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최근에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 통해서 회사 내부에서도 아마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고, 그 아이디어들이 하나씩 이제 자동화되기 시작하면 본인의 업무들이 하나씩 전환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고,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나의 역할, 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이제 저희 고객사에서 사실은 고객분이 이렇게 직접 저희한테 말씀 주시는 케이스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 고객분들 좀 많이 와 계시는데, 실제 회사의 어떤 내용들을 직접 말씀 주시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 여기가 이제 뭐 삼양그룹이나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삼양그룹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었냐면, 뒤에 보시면 비상경영대책본부, 거기에 이제 두시고, 이제 거기선 주로 뭘 하시냐면,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걸 분석을 해서 실제로 생산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왜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 그 노트북, 발주를 받아도 딜리버리가 안 되면 매출이 인식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 회사에 보면 국내외 경제지표, 원자재 동향, 판매 현황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소스에서 취합을 해서 그거를 분석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시고, 대시보드까지 만드셔서 저거를 가지고 이제 비상경영회의 때 활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저거를 이제 고객분들한테 쭉 다니면서 말씀을 좀 여쭤보고, 혹시 이게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뭐 특별한 로봇들이 있으시냐고 이제 계속 여쭤보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공유를 좀 해주셔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을 실제 고객분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를 대응하는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게 영국 얘기입니다. 영국의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질본 같은 데인데,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저희가 이제 문진표입니다. 문진표. 여러분들 선별진료소 같은 데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문진표에다 뭘 쓰셔야 되거든요. 자기 이름 쓰셔야 되고, 이게 체크해야지 발열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한국은 다 이거 종이해가지고 이렇게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앱이 좀 있으신가 봐요. 질본에서.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초창기 때 저걸 오늘 한번 드렸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동화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빨리 프로세싱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질본이나 국내 이제 기업, 국내 이제 정보기관 쪽에서는 많이 자동화가 좀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이상은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영국 쪽에서 보면 저런 문진표들 다 받아서, 사실 이제 저희 쪽 같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그니티브라고 했는데, 사실은 OCR 플러스 머신러닝입니다. 이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저 문진표들 제가 쭉 읽어드려서 그 시스템에 계속 입력하는 일들, 이제 이런 일들을 실제 이제 뭐 코로나 대응하는 하나의 그 절차로 저희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예고요. 실적으로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뭐 비상계획들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한번 내부적으로 이제 찾아보시면 굉장히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사실 그 로봇들이 그냥 1년 365일 쓰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만 잠깐 쓰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엄청나게 무슨 또 앱을 개발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예전에 한번 마스크 구하기 되게 힘들 때
무슨 일이 있냐면 토요일 날 아침에 잠깐 로봇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제 이메일 주소랑 제 주소 하나 집어넣으면 저희한테 그냥 자동으로 쭉 인근 약국 현황 보내주는 거. 이런 것도 그냥 혼자 쭉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이제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어떤 기업의 그 경영 상황에 맞게끔 썼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거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걸 사람을 시키기 시작을 하시면 그 사람을 또 하이어하셔야 되고 그 사람을 또 메인테인 하시고 나중에 이제 또 내보내셔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연결돼서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또 뭐라고 하냐 글로벌 챌린지, 요즘 챌린지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하냐 글로벌 챌린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글로벌 RPA 보타톤이라고 하는 게 보타하고 해커톤이라고 하는 것이 합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비드 시나리오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이제 그 코비드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로봇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일종의 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3일까지 저희가 로봇을 저희가 이제 쭉 만들어서 본사에도 올려주시면 또 본사에 저희가 또 다 평가를 해서 글로벌하게 이제 챌린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또 좀 잘하시는 분들은 또 일부 상금도 좀 일부 드리고 그다음 또 저희 쪽에 이제 보스토어라고 하는 앱스토어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스토어에 그 이제 포스팅을 또 해드리면 또 다른 분들도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챌린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벤더 입장으로 봤을 때는 되게 다양한 어떤 그 시도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 이제 RPA에 관심 가지신 분들, 이제 혹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그 해커톤도 한번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실제 요거는 이제 글로벌한 해커톤이지만 실제로 저희는 고객사에서 보타톤이라고 하는 걸 실제 수행합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사 하나에 저희가 찾아뵙고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시나리오를 쭉 받아서 그 시나리오 중에 일부를 또 이제 선정을 해서 실제 직원 현업에 있는 직원들이 실제 개발하고 그걸 또 이제 임원분들이 평가하는 그런 그 경진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이제 변화 관리도 좀 하고 임원분들이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기회도 좀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한번 회사 내에 어떤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조금 이제 저희 그 기술 얘기 비슷하게 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기술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제가 넣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실제 저희가 그동안 느꼈던 것들을 좀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가트너 이 하이프 사이클은 모든 분이 다 아시는 사이클이고요. AI 쪽 관련돼서 작년에 이제 가트너에서 발표한 사이클입니다. 여기서 보면 RPA라고 하는 녀석은 앞으로 2년 이내에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 이게 이제 지금 해상도가 좀 깨져가지고 그러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친 게 RPA고요. RPA 인근에 뭐가 있냐면 NLP,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어 처리에 관련된 내용, 또 챗봇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STT라고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제가 처음에 이거 장표를 이 그림을 봤을 때는 RPA만 눈에 봤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 근처에 있는 수없이 많은 기술들, 챗봇, 그 다음에 뭐 OCR, 머신러닝, 그 다음에 STT, 이게 사실 저희의 고객을 만나면 굉장히 많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사실 챗봇 업체도 아니고,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 컴퓨터 비전, 뭐 이런 그 회사들도 아닌데, RPA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요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고, 실적으로 지금 RPA와 저 다양한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결합을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 이 AI라고 하는 그 하이프 사이클에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영역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하나의 뭐 지금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실제로 체험을 또 많이 해보셔야 되는 그런 영역이고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프로세스와 RPA라고 하는 거하고 이걸 연동을 시켜서 운영할 수 있을지 점점 복잡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하셔야 되는 중차대한 그 임무를 좀 맡고 계시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저희 관점으로 좀 바라보면 저희가 이거는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 저희가 RPA는 좀 옛날 얘기고요. 저희는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라는 컨셉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RPA랑 AI가 이제 잘 접목이 돼서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게 앞으로 계속 활성화될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다녔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또 이제
보스토어라고 하는 거죠. 로봇을 저희가 쭉 저희 웹사이트에 올리는 게 있어요. 저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앱스토어처럼 저희 로봇을 이제 다운로드 받게끔 해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코시스템도 이제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RPA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온프레미스로 이제 구축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실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위에서 RPA를 구현하고 그것도 운영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이미 연결된 거의 다 왔고요. 지금 저희 기술적인 것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례들 이미 발생을 했고,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거 어디에 있냐면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동화 플랫폼이라고도 하고, 제 키가 뭐냐면 전 과정을 자동화, 엔드-투-엔드 자동화, 그 다음에 DIY라는 표현을 요즘에 저는 최근에 되게 많이 듣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이 DIY를 제가 이케아도 아닌데 DIY를 저한테 말씀하지는 않는데 Doing Yourself라고 합니다. 그 셀프 자동화. 이제는 자동화가 특정 하나의 부서 사람들이 이거를 개발을 하고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툴, 그다음에 생각들, 그다음에 어떤 운영, 어떤 거버넌스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전과정 자동화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저희 마음에 많이 와닿고 되게 힘든 얘기입니다. 힘든 얘기고 좀 어려운 얘기고. 그런데 그 이외에 또 뭐가 있냐? 업종별 특화 로봇들, 그다음 업무별 특화 로봇들. 그래서 아까 퓨처 오브 X라고 하는 게 사실 저 내용들입니다. 퓨처 오브 HR, 퓨처 오브 파이낸스를 말씀 주셨잖아요. 저희는 그거를 예를 들면 SAP 마이그레이션용 봇, 워크데이, 예를 들면 그 조직 디자이너용 봇, 이런 형태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영역이 사실은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최근에 저희가 그 RFP가 이제 컨설팅 업체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 중에 저 맨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의 RFP가 이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저거를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하면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 정도의 그런 RFP들이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우리나라가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좀 저희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이고 지금 2년 내내 이 얘기를 저희가 지금 계속 드리고 있고 그거를 최근에 같은 회에서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RPA라고 해서 이제 심플 오토메이션 이라는 거가 이제 사실 지금 예전에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해오셨던 영역이고 그 다음 하이퍼로 이제 많이 갔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챗봇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AI 기술도 들어가고 워플로우 이런 기술이 들어갑니다. 사실 저는 BPM이나 워플로우는 저랑 관련 없는 세상의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거를 모르면 제가 대화가 안 돼서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심플 오토메이션 RPA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저 많은 내용들이 들러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여기 와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힘들어지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저거를 공부를 안 하시면 도대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뭔 얘기인지 이해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디지털 옵스라고 하는 영역이 제가 재밌는데 디지털 옵스가 보면 워크포스 플랫폼의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전체 자동화를 한다. 뒷단에 사실은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엔드-투-엔드로 그 다음에 실제로 DIY라고 하는 자동화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이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이해가 좀 되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트렌드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주십사는 영역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참 이제 이걸 가만히 보시면 참 굉장히 큰 그림이고 그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뜬구름 같고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그 AI에서 바라보는 건 도대체 뭘까?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 지금 현재 저희가 세일즈를 하고 있고 저희 고객분들이 실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쭉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디지털 워크포스를 이제 BCP 아까 사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기업의 그 BCP 플랜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 RPA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그냥 온프레임보다는 또 클라우드 쪽에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제공하고 제안하는 형태가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저희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봇스토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봇 이코노미를 저희가 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으시는 것처럼 로봇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거 내가 내 회사에서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일종의 BPO 서비스를 하시는 거죠. BPO 서비스를 사내, 사외에다 BPO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시큐리티, 보세에 대한 시큐리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로봇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안입니다. 로봇이 해킹당하다가 로봇에다 이상한 악성 코드를 심어놓으면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동화 프로젝트라거나 디지털 워크포스나 이런 거를 만드실 때 한편으로 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정말 글로벌하게 인증되어 있는 이런 보안 체계들 이런 것들 준수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아마 다른 이제 회사들도 말씀을 드리실 텐데 요즘에 어디까지 갔냐면 예전에는 프로세스 발굴하는 거를 사람이 했어요.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를 하든 아니면 컨설턴트 분들이 오셔서 일일이 인터뷰 하셔가지고 야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사람이 하셨는데 요즘에 어떻게 되면 저거를 로봇이 합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봇이라고 해가지고 이 로봇이 컴퓨터 비전 기술들을 활용해서 사람이 하는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그 프로세스를 선정을 또 하세요. 프로세스 선정하시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가 스스로 로봇을 만드는 그 로봇이 로봇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적어놓는데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자동화한다 라는 표현을 또 저희가 또 써봤어요 한번. 그래서 실제 프로세스 지금 로봇 만드는 거는 되게 많이 하셨지만 이 앞단에 이제 프로세스 쪽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AI 툴들이 이제 들어와서 현업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COE라고 하는 사무부, 그 다음에 또 개발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툴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되게 좋은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떠냐? 제가 이걸 조금만 세 가지 단계로 한번 나왔어요. 아까 이제 KPMG에서도 뭐 도입기, 성숙기 뭐 이렇게 쭉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베이직, 어드밴스, 머추어라고 이제 표현을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작년에 제가 시장조사기관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뭐 딴 거를 다 떠나서 보시면 지금 현재 55%가 10개 미만입니다. 그리고 25%가 보시면 10개에서 50개 사이. 저희 고객사들도 보시면 실질적으로 통계가 이렇게 틀리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신 게 거의 대부분이시고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게 뭐냐면 이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확산하지? 왜냐하면 그 파일럿 프로젝트 가지고는 ROI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 윗분들한테 보고하는 어떤 아젠다도 사실은 제대로 발굴해내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 RPA를 되게 잘하고 있고 자동화 되게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가서 또 저녁 때 식사하면서 말씀을 여쭤보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이제 어드밴스드, 그 다음에 머추어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뭘 하면 될까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금 이제 뭐 RPA 도입하고 효과 발굴하고 이런 것까지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고민하는 게 운영 기반이나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하실 거냐. 실적으로 직원들 사실은 이거 담당하는 담당자만 드립다 저희가 서티 받고 뭐하고 하시는데 실제로 전사적으로 이거를 그 프로세스 발굴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의 역량은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있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전담 추진 조직 같은 게 저희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COE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센터 오브 엑셀런스 또 다른 어떤 회사 이제 사무국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저 전담 조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발자들이 아니라 저 전담 조직이라는 거는 진짜 컨트롤 센터입니다. 실제 회사의 현업에 대한 내용들 다 취합하시고 개발하고 운영까지 거버넌스 체계 잡는 게 이제 사실은 저분들이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속적 프로세스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포털 같은 것도 만드셔야 되고 거버넌스 체계도 실제 어떤 시각화도 하셔야 되는 일도 있고 보시면 신기술들 아까 말씀드린 OCR이나 머신러닝이나 챗봇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이 RPA랑 통합 운영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들도 계속 하셔야 되고 맨 마지막에 머추어 단계로 넘어가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셀프 자동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o it yourself 아니면 셀프 자동화 이게 뭐냐면 현업이 직접 본인이 개발할 수 있는 역량 아니면 현업이 실질적으로 이 로봇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쉽게 정말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
저희도 사실 여기 와서 발표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 많은 벤더분들이 여기 와서 발표하신 이유가 뭐냐면, 물론 저희 걸 팔자고 오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확산이 좀 빨리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파일럿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 전사적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확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바가 지금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 고객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뭐 각 벤더들, 그 다음에 컨설팅 회사들 이런 분들이 다 저런 것들이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 도와드릴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이겁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RPA 벤더로서 RPA만 드립다 얘기했는데, 지금 저기 중간에 왼쪽에 중간에 보이시는 거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포탈,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 저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코어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여기 감히 말씀드리면 뭐 벤더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RPA는 굉장히 컴포넌트예요. 굉장히 작은 컴포넌트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셔야 될 거는 저 워크플로우,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 프로세스와 로봇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저 위에 포탈도 사실은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포탈 얘기하신 적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RPA 포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한 1년 반 전에 포탈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이 포탈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전혀 개념도 모르고 시작을 했던 그 사람들이고, 이 왼쪽에 이 그림 전체가 뭐냐면 이게 컨셉추얼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고객사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구축하느라고 저희가 이제 벤더로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한 1년 반 동안 이 고생한 이 내용들을 가만히 고민해 보니 이런 그림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저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개개인이 하나의 프로세스, 이제 워크플로우는 이제 프로세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밑에 보시면 OCR도 있고 챗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베스트 오브 브리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들 여러분들 계속 찾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사 내 프로세스와 회사 내 로봇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이 왼쪽에 뭐냐면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실제 지금 고객분을 구현을 하신 내용이고, 실제 저희한테 RFP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뭐냐면 RPA와 OCR하고 챗봇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로 다 모듈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일종의 저희가 로봇 팩토리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로봇 모듈을 쫙 만들어 놓고, 일종의 저희 보트와 마찬가지예요. 로봇을 쫙 만들어 놓고 프로세스별로 이걸 호출합니다. 내가 프로세스를 내가 디자인하는 툴이 저희 워크플로우에서 있어서 그 프로세스 디자인하고 프로세스에 맞게끔 로봇을 호출하고 OCR을 호출하고 머신러닝 툴을 호출해서 자기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각각의 컴포넌트가 어떻게 진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저 위에서 보시면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통해서 이 프로세스 좀 됐나 안 됐나? 안 됐나? 그럼 어디서 안 됐지? 그런 것들 일일이 다 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그리고 올 초까지는 지금 몰랐죠, 사실은. 저희 RPA만 드립다 얘기하니까 로봇을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요, 로봇을 매니지 하셔야 되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갔냐면 이 로봇 차원이 아니라 로봇 플러스 프로세스 같이 해서 이걸 전체를 같이 보시지 않으시면 정말 스케일 아웃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챌린지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거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이 지금은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게 RPA를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RPA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는 정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고, 야, RPA 향후에 투비 모델은 뭐야? 어떻게 가야 돼? 나는 챗봇도 지금 저 부서에서 하고 있고, OCR은 제 쪽에서 하고 있고, 나는 RPA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조직적인 관점에서 COE 구성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아키텍처도 이런 아키텍처를 미리 준비해놓고 가시지 않으시면 나중에 정말 난장판 됩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 난장판 된 고객분도 좀 봤고, 근데 실제로 저거들을 실제 구현해서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API를 다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좀 감히 드릴 수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저희 뭐 간단하게 AA니까 A 자랑 잠깐 하면, 사실 저런 아키텍처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플렉서블한 거. 저희가 얼마나 많이 이게 플렉서블한 그 아키텍처를 가져갈 거냐, 이게 되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엔드-투-엔드로 여러 가지 RPA에 관련된 툴도 있고, 어텐디드, 언어텐디드, 모바일 버전도 있고,
실제로 저희는 로봇의 생산성까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잡을 쭉 던지면 얘가 큐에 쌓아서 이제 우선순위별로 쭉 배분하는 것도 있고, 또 저 위쪽에 보시면 약간 챗봇하고 비슷한데 로봇이 일을 쭉 하다가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툭 던집니다, 사람한테. 그런 하나의 폼 형태로 나오면 그걸 사람이 또 입력해서 클릭하면 얘가 다시 로봇한테 오더를 해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로봇과 휴먼 사이의 갭들을 저런 툴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MS 같은 그런 뭐 어플리케이션하고도 커넥터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굉장히 스케일아웃이 자유자재로 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항상 검토하실 때 고민을 해주시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보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클라우드 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바로 앞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는 이제 RPA 플러스 저희가 일부 코그니티브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만, 보시면 다큐멘트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게 OCR 플러스 머신러닝,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는 게 제가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NLP, 그래서 자연어 처리하는 것도 있고, 컴퓨터 비전 기술도 아까 활용해가지고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하는 영역,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실제 그래서 우선순위 만들고 하는 그런 분석 영역. 그래서 저 다양한 것들이 RPA랑 같이 꽂혀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밑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제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파트너들하고 저희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제 그 협업을 저희가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한테 저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저런 서비스 아키텍처, 자동화 플랫폼 아키텍처를 제 언을 드릴 때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장에서 가장 좋은 업체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같이 프로젝트 했던 업체들하고 같이 제안을 좀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저희 보스토어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스토어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스토어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오른쪽에 실제 로봇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지금 거의 한 800개 이상 로봇들이 만들어져 있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팩토리처럼 저 로봇들을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고객분들 저 로봇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퍼블릭이지만 저게 이제 회사 내로 들어가면 회사 내에서 저런 보스토어를 만드실 수가 있고, 이 왼쪽은 뭐냐면 다 사람처럼 보이시잖아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코디네이터, 무슨 뭐 컨설턴트, 스페셜리스트, 이게 사람이 아니라 저희가 몇 개의 로봇을 같이 뭉쳐가지고 사람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디지털 워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저 디지털 워커도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월에 얼마씩 바꿔서 팝니다.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지금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키텍처도 고민해 보시고, 이런 에코시스템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이게 유기적으로 어떤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을 회사 내에 만들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저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제언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이런 워크숍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프로세스가 뭐가 좋아 이걸 고민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워크포스 진짜 우리 잘했어? 구축 성과가 어때? 그런 걸 한번 워크숍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전사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이런 고민들도 또 별도로 한번 해보시고, 세 번째, 우리 운영하고 거버넌스 체계는 좀 어떻게 잡혀있지? 진짜 현업들이 우리하고 직접 인게이지해서 잘하고 있나? 이런 고민들. 맨 마지막, 저형재산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고객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 뭐냐면 저 맨 마지막 4번을 많이 하세요. 프로세스 발굴은 막 고민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거 이외에도 고민하셔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저 워크숍을 저희가 재언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거를 하시면 굉장히 임원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뭔가를 하시는 것 같고, 회사에 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런 워크숍들을 저희랑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같이 하시는 어떤 벤더랑 같이 하셔도 되고, 컨설팅 범위랑 같이 하셔도 되고, 하지만 꼭 이런 워크숍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동화 프로젝트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해보시라는 게 이제 제가 언드리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거 하나는 제가 시장 다니면서 다 주워 들은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디지털 워커를 만드셔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해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내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 만들어서 운영해 보시고, 사내에서 회사 내를 위한 하나의 BPO 센터 역할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보시면 사업부별 디지털 워크포스 수요를 또 지원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운영 및 사내 컨설팅 영역도 한번 확보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실제로 사내에 어떤 그런 역량들 확보하는 쪽 그리고 그 역량들 확보하는 거 가지고 뭐 최근에 어떤 그룹 같은 경우는 소셜 밸류 괜히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밸류들을 같이 좀 만들어내시는 거. 두 번째 아웃소싱. 오늘 오후에도 또 어떤 분이 더 말씀을 좀 주실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BPO 사업을 하시겠다는 회사들이 꽤 많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동화 플랫폼, 저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기반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스토어 같은 거 개념도 좀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그룹사들 아니면 그 협력사들, 계열사들 이런 쪽에다가 특정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뭐 SAP다, 워크데이다, 아니면 뭐 오피스 365다 이런 거에 타겟팅을 해서 어떤 자동화,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려고 하는 공격도 있고, 근데 업무별, 산업별로도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사실 협력사입니다. 협력사, 그다음에 산단, 공단. 실적으로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걸 많이 아시는 분들이고 많이 들어보신 분들인데 실제 많은 SMB 고객분들은 이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부분들인데 지식 공유, 경험의 공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회사의 관점이 아니라 제가 저희 팀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고객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고객사에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해마다 이런 거 할 때마다 참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실까? 근데 실제로 요즘에도 이제 계속 고민인 게 이제는 더 이상 솔루션의 관점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 실제 비즈니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걸 아울릴 수 있는 조직에 대한 문제들, 굉장히 고민하셔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저희가 하나는 사실은 숙제를 던져드리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오후에 또 저희 고객분도 오시고 파트너도 발표하시는데 많은 그 아이디어도 좀 얻으시고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